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먼저 그 배경사진 기사 보시면은 서울의 그 마포 아파트 값이 최고가에서 반토막에 거래되었다거나 또는 뭐 가격이 폭락했다는 기사가 요즘 연일 대부분의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그 특별한 거래가 몇 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평균 상황과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기를 아파트 가격 50% 올랐다가 6% 하락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폭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과연 누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수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더듬어보고 전망도 해보려고 합니다. 산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garbage in, garbage out. 입력하는 데이터가 쓰레기를 입력하면은 결과도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간 동일 기준으로 가격 변동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과 같이 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월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요걸 사용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이 그 선도 아파트 50개 뭐 이렇게 그 제목을 자기들이 붙여서 그 실제 가격 변동을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게 가령 어떤 그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또 주요 도시의 그 대단지 아파트 대표적인 아파트 이런 걸 선정을 해서 50개를 선정을 해서 그 실제 가격 변동을 매월 발표하니까 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제 데이터 그대로 사용해서 산수를 제가 했습니다. 가령 그 2019년 10월 초 서울의 어떤 평균적인 가상적인 어떤 아파트 그걸 한 8억 원으로 상상을 해서 가정을 해서 매월의 가격 등락을 산수해서 그래프를 그린 게 사진과 같습니다. 네. 저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8억 원을 주고 서울 아파트를 샀다면은 그게 평균 대략 한 3년 후 2022년 6월에 11억 8,100만 원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대략 한 48%가량 올랐습니다. 매입 가격에서. 그래서 7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10월 현재는 11억 3,600만 원 선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시작 가격보다는 42% 지금 여전히 올라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지역에 따라서 편차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것이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 그래서 원희룡 장관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값 폭락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과장 보도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듬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는 비용, 보유세하고 이자입니다. 예, 취득할 때는 수수료하고 취득세 등록세가 비용이죠. 보유를 한다고 할 때 비용은 보유세와 이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어제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이게 매주 수요일 날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된 30년 모기지 금리 드디어 7.2%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떤가? 지금 저 미국 모기지 금리에다가요. 한국이라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국도 지금 거의 막 8% 육박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 이제 산수를 하면은 1억당 연간 이자가 800만 원이고요. 만약 5억을 빌렸다면은 연간 이자가 4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버틴다면은 이자가 1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보유세는 고가 다주택자가 아닌 한 이자에 비교하면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보유세가 무시될 정도로 이자가 엄청나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제 한 1년 전에 매수한 분들이 이걸 손절매를 하는 경우에는 왕복 수수료에다가 취득세 등록세에다가 보유세 이렇게 이제 손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이자 못지않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2022년 7월부터 그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빚내서 상투에 매수한 분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가격에 팔 수만 있으면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에서 봤던 그 8억 기준으로 지금 한 42% 이익이 올라 있는 저 가격에 팔 수만 있다면 다 팔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가격에 팔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거래 절벽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13개월째 이 거래 절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진 보시면 10월 26일 기준으로 9월 거래량이 594건이고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10월 거래량은 172건입니다. 다만 9월 거래량은 이제 11월 1일 날 확정이 되니까 이제 며칠 더 남았고요. 10월 거래량은 12월 1일 확정되니까 뭐 한 40일, 한 7, 8일간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래 실종 상태는 점점 더 심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가운데 있는 숫자는 6개월 이동 평균 거래량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12개월 이동 평균 거래량이고, 그거 제가 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 미국 주택가격지수 참고 한번 해보면 말이죠. 미국도 전월비 하락은 한국처럼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비 하락은 아직은 1년 전보다는 지금 올라 있죠. 그런데 전년비 하락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 서너 달 동안 미국 주택가격 지수도 고점에서 거의 막 자유낙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저거 보면 습득하죠.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니까 몇 달 기다려 봐야지 저거 어디까지 가는지 본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달 갈지 모른다는 거죠. 한국은 21년 10월에 8억짜리가 11억 3,700만 원이 됐고 22년 10월에 11억 3,600만 원이니까 금년 10월부터 전년비 가격 변동을 계산하면은 10월부터 마이너스, 즉 전년비 이어 온 이어 마이너스, 즉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짓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니까요. 네. 그렇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작년 10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한 분들은 현재 매수 가격 이하로 지금 하락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 가격으로 운 좋게 팔았다 하더라도 왕복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이자 이게 지금 손실로 확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손절매하는 거니까 양도세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1가구 1주택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완전 없애버리고요. 저거 실비만 받아라 그죠. 주택대장, 등기부 등본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되니까 실비 명목으로 전부 다 합쳐서 한 10만 원 정도 수수료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 투기 수요는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2주택부터는 현행 유지하고 3주택 이상은 지금보다 더 중과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택 투기는 막는 것이 정의롭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못 막은 것이 아니고 막는 척만 하고 오히려 투기 조장해서 약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준공 같으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준공은 지금 발표하는 데이터 신뢰성도 매우 의심이 되고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많은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비 가격 지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전년비 가격 지수가 이미 6월부터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5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 부분은 별도로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하여튼 준공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심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아파트 시장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깔아앉기 시작했고, 제가 계속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말씀드려오고 있었습니다.
1년 가량을 이제 버티다가 드디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시즌이 개봉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면은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 그래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가격 하락 속도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현재 그 11억 3,600만 원짜리가 1년 후에는 9억 1,900만 원이 된다. 2년 후에는 8억 1,2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자 등을 고려하면은 대략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6억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산수일 뿐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 이제 금년 7월부터 시작된 저 하락 시즌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더듬어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비록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났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까지 고물가 상태는 지속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도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진행 중인 이 거래 실종 현상이 적어도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이것은 현재 지금 그 거래 실종이 13개월째 지속된 것도 과거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진짜 거래 실종이 계속된다면 이건 진짜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과거의 경험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치기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TV 같은 데 보면은 연일 나와서 연락에 지금 토론을 하는데 다 지금 안고 없는 말들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다중채무자나 다주택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분들의 급매물이 이제 시장에서 출회될 텐데 이게 정상적으로 소화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소화 안 되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경매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경매 시장이 북적북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문제. 과연 가령 한 2, 3년 하락한 후에 과거처럼 회복될까요? 과거에는 말이죠. 가령 우리 팬데믹 때도 요 아파트 요 가격 하락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복됐거든요. 과거에도 가격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전월비 가격이. 이럴 때도 한 서너 달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회복됐거든요. 지금 현재 4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즉 하락이 가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과연 이 하락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가령 뭘 기준으로는 조금씩 찔끔찔끔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변동하면서 한 2, 3년 하락하다가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인구 감소한다. 다운사이징 시대가 지금 더 심해지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거의 100% 확실한 팩트입니다. 인구 감소하는 이 현상도 우리는 역사상 처음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업사이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과거와 정반대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사회의 기본적인 판을 싹새로 바꿔야 합니다. 과연 아파트 가격이 한 2, 3년 아니면 1, 2년 빠르면 1, 2년 한 2, 3년 하락하다가 다시 회복될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과거와는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와 다르게 13개월 이상 거래 실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그때 봐서 그때 판단하자 이겁니다. 지금 이거 뭐 답을 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1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문제는 이제 주택을 빚내서 투기한 세력들이 그래서 겁없이 상투자본분들이 아주 딱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변수가 지금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분양 이거 5년간 연간 50만 원 플러스 알파 270만 원 이제 공약을 발표한 거 이거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주택은 생활 수준에 맞게 끊임없이 주택은 동산입니다. 본질은 경제적 본질은 동산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저거는 특히 아파트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그 시대의 수준에 맞게 수요에 맞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 같으면은 시장에서 헌집을 비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공공주택 분양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파트는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요건 변론이고요. 법률상 부동산이지만 경제적 본질은 사용기간이 장기인 한 수십 년 되는 그런 내구재 즉 동산입니다. 동산은 대량 생산 가능하다는 게 그걸 특징으로 합니다. 지금은 3D 프린터 기술 등 이런 아파트 짓는데도 기술 혁신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로봇이 고층 아파트를 24시간 짓는 세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평당 건설비 거품을 확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공주택에서 정부가 주도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민간이 그 수준에 맞추어서 민간이 기술 혁신해서 이제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을 투기 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주거비를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고 그래야지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